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양지수입니다. 우선 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인문학 총연합회 그리고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의원실 관계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 오늘 발표는 제가 발전 중인 논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좋은 피드백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이제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겠죠. 이게 선생님들께서는 이 조합을 들으시면은 긍정적인 미래가 떠오르시는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혹은 더 나아가서 위험한 미래가 떠오르시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이 제 연구가 처음 진행되었을 때 이제 했던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동기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21세기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정치적 신뢰 위기에 좀 집중을 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인 만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들 가짜뉴스, 에코챔버, 필터버블 이러한 요인들이 전통적인 정치적 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죠. 인공지능은 헬스케어, 기후 환경, 금융 이런 다양한 사회 다양한 많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좀 보완하고 있다면 왠지 모르게 정치 분야에서만큼은 많이 그 적극적인 활용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본 겁니다. 방금 제가 민주주의 후퇴가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시민들은 정부를 불신할까? 신뢰하지 못할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 2023년도 이제 OECD 정부 신뢰조사를 살펴보면은 44%의 시민은 자국 정부에 대해 낮거나 혹은 더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의 이제 시민들이 나는 우리 정부를 신뢰함이 높다 혹은 다소 높은 수준에 이른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걸 약간 돌려서 말하면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정부를 믿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놀랍지 않은 일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부 신뢰가 50%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민주주의가 후퇴가 아닌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제 후퇴와 신뢰 위기 이런 게 진짜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 왼쪽을 보시면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매년 다양한 나라들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하고 널리 쓰이는 지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많은 정부가 이제 자유를 제한하면서 이제 공중 보건 이유로 이제 제한을 하면서 이런 하락세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기억을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대만 케이스를 보시면 이 흐름을 깨는 나라입니다. 2024년에는 민주주의 지수가 전 세계에서 12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기록해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때는 유일하게 이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제 민주주의 지수에서 상승 흐름을 보인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주목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대만에서는 살펴보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V타이완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인데요. 대만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혁신 사례, 디지털 민주주의 혁신 사례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V타이완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을 하고 이제 합의가 되는 형성, 그 지점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청원 플랫폼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대규모 수기 과정 사람들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런 구조화된 토론을 지원을 하고 그 결과가 정책 결정 과정까지 이제 끌어내는, 실제로 그걸 반영하는 그런 것이 이제 V타이완의 큰 특징인데요. 그래서 제 연구 질문은 이제 다음과 같았습니다. AI를 활용한 그 V타이완 사례가 되게 이상적인 모델로 들리는데 정말 실제로 시민 참여의 확대, 포용성, 그리고 정말 정책적인 결과를 가지고 와서 민주주의의 그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스미스라는 이제 학자의 민주주의 혁신 그 분석 틀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V타이완이 이제 우버 사례, 이제 V타이완이 해결한 그 문제들 중에서 우버 사례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우버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만에서 우버가 시행되는 과정에 그 운전자에 대한 그 법적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뭐 보험, 세금, 안전 문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제 됐어요.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논의가 됐는데, 그래서 이 사례가 디지털 수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정책 결과로 이어졌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혁신이라는 그 개념 분석 틀 넘어가기 전에 V타이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민주주의 혁신 사례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 과정에서 사람들이 의견을 결정할 때는 대부분 전통적인 정치 과정인 다수결을 하는데 표를 많이 얻으면은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V타이완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러프 컨센서스라고 대략적 합의 이런 모델을 가져오는데, 이게 뭐냐면 투표로 누구의 의견이 더 많은지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서로 넓게 동의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러프 컨센서스라는 그 개념은 사실 시빅 해커들, 이런 해커들이 자기네들 기술 개발 과정 할 때 사용하던 그 의사 결정 방법인데, 이거를 정치 과정에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하자면 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반대되는 그 사이에서도 서로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공통적인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는 우버 운전자에게 이렇게 세금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적 이런 의무를 주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나 의무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이 다 달랐는데, 그래도 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한 가치, 이 대만 사회의 도로 안전 문제, 보호자, 그러니까 운전자, 그리고 이제 그 우버에 사용하는 승객, 그리고 그 기타 외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 문제는 이제 서로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를 이제 AI가 이제 찾아줘서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민주주의 혁신이라는 그 분석틀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를 혁신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 같은 경우에는 수사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사실 정치학에서는 예전부터 이미 20년 전부터 계속 학술적으로 논의했던 개념입니다. 이 다양한 의견 중에서도 저는 스미스의 민주주의 혁신 이 정의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말하는 건 제도 설계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러니까 사례에 이제 적용된 제도 설계, 참여 범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해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였나,
그리고 수기의 질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이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그 시각, 세 가지 시각으로 나눠서 제가 우버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버 사례 같은 거, V타이완의 우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되고 이렇게 제도화된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좀 오픈 소스 모델 기반의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 환경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게 법적 규제, 그러니까 법적 뒷받침이, 튼튼한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취약점으로도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V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았을 때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작동은 하지만 이게 법적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여전히 좀 불안정한 상태이다라고 봤고요. 이 참여 범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개방적이었고 포용적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버 사례에는 뭐 시민, 택시 기사, 뭐 아니면 운송업 종합자 등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택시 면허가 없는 우버 운전자들이 세금과 규제를 회피하면서 생기는 그 논란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된 참여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동시간에 이렇게 관람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V타이완에서 AI 기반 도구가 어떻게 다른 의견들 속에서도 합의점을 찾아내고 수기의 질을 높였는지 이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가지 이미지가 모두 우버 정책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실제 데이터인데요. 왼쪽 보시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참가자들의 이제 개인의 정체성, 뭐 직업이 아니라 의견의 유사성에 따라서 자동으로 사람들을 그룹을 합니다. 그룹화를 해서 그 결과 합법성과 안전성에 대해 사람들이 이 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미지를 보시면 그 중에서도 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승객 보호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92%의 그 공감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찾았다는 걸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를 살펴보면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 논의와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공정해야 되고 조직자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88% 참여한 사람들의 동의, 그러니까 이제 합의점인 것이죠. 그래서 V타이완은 단순한 yes or no, 뭐 찬반 이런 투표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다수결이 아니라 공통 의제의 이제는 합의점을 AI가 찾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수기, 그러니까 민주주의, 또 참여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는데 수기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토론 과정이 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전통적인 수기 민주주의 모델들은 좀 한계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 법적인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제 논점은 AI 기술,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비공식적이지만, 그러니까 법적 제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뿌리 내리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혁신, 정치적 혁신, 민주주의 혁신은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참여 확대도 일어나고 있는데 동시에 이게 디지털 디바이드,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실제로 이런 격차, 이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던가 이런 걸로 생기는 이제 불평등, 이런 거는 사실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케이스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AI 합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걸 하기 위해, 그래서 목적이 요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AI 합의는 자문 수준 정도이고
제도적 실효성은 여전히 이런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0월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대만에서 이제 V타이완을 가지고 AI 광고 있죠. AI에서 과대 광고를 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거 그거를 사람들한테 논제를 주고 법적으로 AI 기반 뭐 광고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를 이제 V타이완으로 통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만큼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론장, 합의된 공론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